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을 강의할 근태원 선생입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 확률 통계학을 여러분이 굳이 선생님한테까지 찾아오신 분이라고 하면 아마 이제 여러분 대학을 처음 들어가서 대학에서 배울 확률 통계학을 미리 공부하기 위해서 오신 학생들이 있을 것이고, 또 확률 통계학을 수강을 했는데 이상하게 미분 적분학이라든가 또는 여러분 공대에서 공업수학 같은 부분은 성적이 잘 나오는데 이상하게 확률 통계학에서만 학점을 C를 받아가지고 다시 여러분 재수강을 하려고 오는 학생들, 또 여러분 수학과 출신으로서 임용시험에 나오는 확률 통계학을 대비하기 위해서 오신 학생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자, 어떻게 왔든 간에 여러분들이 이 확률 통계학을 근태원 선생님과 함께 공부함을 통해서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선생님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이 대학에서 배우는 이 확률 통계학이라 하는 것은, 자, 원서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 분량이 약 700페이지에 달하는 굉장히 많은 분량이랍니다. 물론 시중에는 약 200페이지로 되어 있는 책도 있긴 있는데, 그럼 그 책을 가지고 공부해가지고는 여러분들이 C 받기 딱 맞답니다. 무슨 말이겠죠? 좋은 학점을 받기 위해서는, 또는 여러분 각종 시험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7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양은 여러분이 공부를 빠짐없이 해 두셔야만이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이 공대생 같은 경우는 확률 통계학을 필수로 하고, 또 여러분 가운데 그쪽 각종 실험과 관련된 학과에 공부하는 학생들도 확률 통계학의 학점을 이수해야 되는 과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임용을 준비하는 학생들, 자, 이런 학생들로 우리가 주로 이 과목을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확률 및 통계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학과나 여러분 통계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수리통계학보다는 살짝 쉽지만은, 무슨 말이겠죠? 수리통계학보다는 살짝 쉽지만은 그래도 내용적인 측면에서 거의 수리통계학의 내용을 다 담고 있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이 확률 통계 공부를 우리 여러분들이 가볍게 접근했다가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주어진 내용들을 빠짐없이 공부를 시원하게 다 해버리면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여러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대부분 학생들이 확률 통계학을, 그렇죠, 어려움을 느낀 학생들의 공통적 특징이 뭐냐면, 요 확률 통계학을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할 적에 많은 선생님을 통해서 암기 과목이라고 공부를 했기 때문에 다른 수학들은 이해를 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확률 통계학에 들어갔을 때는 무조건 외워라.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 대학 입시에서 나오는 시험, 대학 입학 시험에 나오는 그 내용만 맞추면 된다라고 해서 도대체 분포가 뭔지 영문도 모르고 그 공식만 달달달 외워가지고 겨우 시험 쳐서 들어온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대학에 와서도 확률 및 통계학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외워서 이 공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망한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절대로 선생님이 단언하는데 이 확률 통계학은 암기 과목이 아니랍니다. 수학인데 가장 수학 같지 않게 생겼지만은 확률 통계학도 중요한 정의 증명에, 그렇죠, 많은 정의 증명을 요구하는 수학적 내용들을 담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철저하게 해야만이 풀 수 있는 그런 학문이라는 것을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지금 우리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을 어떻게 강의할 예정이냐면 하면, 자, 이 강의는 물론 한 번 정도 대학에서 비록 죽을 썼지만은 들어보고 나서 듣는 학생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죠, 확률 통계에 대해서 영문도 모르고, 무슨 말이겠죠, 완전히 학점을 갈았거나 또는 이제 처음 대학을 들어가서 공부한 학생들인데 고등학교 과정에서 말 그대로 확률 통계를 암기 과목으로 공부해서 대충 하신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큐스타디 확률 통계학은 그 출발이 매우 기초적인 것부터 선생님이 강의를 하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그 내용들에 관한 기본적인 용어와 기본적인 정의 증명들 내용도 빠짐없이 고등학교 수준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일단 하려고 한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고등학교 수준이라든가 또는 고등학교 수준보다 살짝 넘어가는 것을 무슨 확률 통계학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절대로 그건 아니랍니다. 여러분 대학에서 배우는 확률 통계학은
고등학교 수준 내용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수준의 그죠? 수준 높은 내용들이 요 속에 이 책 속에 포함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선생님은 아주 기초적이고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좀 확률 통계학을 완전히 못한 학생들이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가장 기본적인 수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시험도 대비할 수 있는 최고 수준까지 또 여러분들이 공대생으로서 대학에서 배우는 이런 학생, 여기에 해당되는 학생들이 그죠? 학부에서 배우는 내용 또는 여러분 심지어는 대학원까지 갔을 때도 써먹을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의와 증명과 또 여러분들이 충분한 실전 문제 연습까지 포함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 확률 통계학을 강의할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 확률 통계학 강의를 약 70강 분량으로 자, 근태원 선생님 강의의 특징은 강좌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여러분 말로 정말 너무너무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강의 수가 많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접근하는 70강은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하는 그렇죠 20강짜리보다도 훨씬 더 실제 공부할 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답니다. 내용을 완벽하게 강의를 통해서 이해하고 소화가 되기 때문에 강의 수는 많지만은 여러분들이 혼자서 몰라가지고 사경을 헤매는 일이 없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여러분 공부할 때 시간을 더 단축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좋은 성적도 거둘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된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확률 통계학이 아마 바이블이라고 감히 그쵸 명할 수 있을 만큼 방대한 분량의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이라 하더라도 이 통계학의 기본적인 내용부터 최고 수준의 내용까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이 강의를 한번 구성해 봤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이 닥쳐가지고 그쵸 선생님 강의를 수강하실 때에 앞부분 강의를 다 빼먹어 버리고 그 중간중간 뭐 타이틀을 따라서 필요한 부분만 쪽쪽 뽑아서 강의를 들으면 여러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답니다. 이 모든 수학이 그런 것처럼 이 확률 통계학도 단계를 꼭 거쳐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설명을 할 테니까 그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 계단 단계를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최고 수준까지 선생님이 완성을 할 예정이기 때문에 절대로 여러분은 이 강의를 수강하실 때는 1강부터 빠지지 않고 단계별로 차근차근 여러분의 강의를 수강해 주셔야 된답니다. 그렇게만 해 주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도서관에 가서 혼자 그 내용을 몰라서 사경을 헤매는 일이 없고 어떤 시험을 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완벽하게 거둘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해볼 생각이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우리가 통계학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우리가 소개에서 말한 것과 같이 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에 해당되는 통계학을 그죠? 확률 통계를 잘 모른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선생님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을 할 테니까 이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소홀히 하지 말고 이미 알고 있는 학생들도 좀 더 확실하게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답니다. 그렇게 단계를 밟아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정말 어려워하는 어려운 내용들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아주 수준 높은 수준까지 선생님이 할 텐데 자, 기본적인 내용들을 여러분 절대로 소홀히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앞으로 강의할 때에 중요한 정의와 이론들을 이렇게 박스를 쳐서 여러분한테 강의할 예정인데 이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은 여러분이 가능하면 이해 후 가능하면 기억을 할 수 있도록 약간의 암기도 필요하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제일 먼저 우리가 데피니션 1을 보니까 자, 표본 공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그쵸. 우리가 이 통계학을 공부를 잘하는 방법은 정확한 용어의 이해, 그 용어의 정의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는 데부터 출발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나오는 얘기가 지금 표본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표본 공간이 뭔지를 그죠? 절대로 몰라서는 안 된답니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 실제 질문을 던져보면 표본 공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 학생들이 정말 그쵸? 드물 정도로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뭔지 모르고
통계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얘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출발 자체가 표본 공간이 뭔지부터 우리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표본 공간이 뭐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통계적 실험, 보통 시행이라고 하죠.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자, 어떤 통계적 실험, 무슨 말이에요? 또는 통계적 시행의 어떤 시행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 자,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을 모아놓은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호로는 우리가 S로 나타낸다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자, 표본 공간이 뭐라고요?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가지고 만들어 놓은 집합, 그 집합을 우리는 뭐한다?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아, 선생님, 그렇게 쉬운 얘기는 우리 다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학생도 있겠지만은, 우리 가운데는 이런 내용도 모르는 학생도 많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는 분들은 다시 확실하게 누가 물어보더라도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자, 그 정도로 확실하게 해두고, 모르는 분들은 철저하게 해두셔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을 표본 공간에 하겠는데, 자, 이 추상적인 느낌 우리가 구체적인 우리가 요 예제 1을 통해서 우리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각 경우에 표본 공간을 구하여라 라고 했는데, 자, 표본 공간을 구하라겠죠. 자, 그럼 여기 각각의, 자, 5문제가 있는데, 선생님 일단 3문제를 미리 소개했는데, 자, 1번을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다시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요런 실험, 요런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조사를 해보라 그랬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보통 동전의 앞면은 우리가 보통 H라고 표시하고, 자, 동전이 뒷면이 나왔을 때는 우리가 보통 요놈을 T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답니다. 자, 그럼 주사위를 던졌을 때는 나오는 거, 이 주사위의 경우에는, 자, 이 주사위의 경우는 문이 1하고 2하고 3하고, 자, 4하고 5하고, 자, 6이 가능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원소로 모아놓은 집합이 표본 공간에 있으니까, 자,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보고자 하는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자,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해보면,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자,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던진다 했으니까, 자, 첫 번째 앞면이 나왔다. 그러면 동전을 다시 던지는데, 다시 던진 동전이 앞면이 또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동전만 2번 던져서 앞면일 수도 있고,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 나왔다. H죠. 그리고 다시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오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동전을 던졌을 때 앞면이 나왔을 때는 이어서 다시 동전을 던지기 때문에 동전만 2번 던지는 경우는 앞면하고 앞면, 뒷면 이런 그렇죠. 결과물이 있겠죠. 또 첫 번째 이제 동전을 던졌는데, 자, 여기 보니까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이제 한번 던지자 했겠다, 알겠죠? 자, 첫 번째 동전을 던져서 뒷면이 나왔다. 그러면 주사위를 던지자 했으니까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1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2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3이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4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5가 나오는 경우하고, 뒷면이 나오고 주사위를 던져서 6이 나오는 경우. 자, 이렇게 바로 그렇죠. 요런 결과물들이 우리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다시 동전을 한 번 더 던지고, 뒷면이 나오면 주사위를 던진다는 이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결과물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동전 앞면, 동전 앞면, 뒷면, 그리고 동전 뒷면 주사위 1번, 동전 뒷면 주사위 2번, 뒷면 주사위 3번, 뒷면 주사위 4번, 뒷면 주사위 5번, 뒷면 주사위 6번. 이와 같은 실험에서는 이와 같은 결과물 외에는 다른 결과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결과물들을 몽땅 다 모아서 원소로 해서 만든 요 집합 S를 가리켜서 우리는 말한다. 우리는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기초부터 공부를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는 실험이다. 자, 그럼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결과물을 적어버리면 요 실험의 표본 공간이 되겠죠.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지다 했을 때에 3번 다 앞면이 나올 수도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 자, 앞면이 2번만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앞면, 뒷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앞면이 한 번 나오는 경우는, 자, 앞면, 뒷면, 뒷면, 앞면, 그쵸, 뒷면. 그리고 뒷면, 앞면, 이럴 수도 있고,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예, 요와 같은, 그쵸, 내용들이, 결과물들이, 그쵸, 표본 공간을 완성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이겠죠? 이미 여러분 충분히 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이죠. 자, 그리고 우리가 요 3번째 경우도 살펴보면, 한 개의 이제 동전을 3번 던질 때에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이 되겠죠. 이제는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얘기니까, 한 개의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에 앞면이 한 번도 안 나오는 거, 횟수가 0번일 수도 있고, 앞면이 딱 한 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2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앞면이 몇 번 나오는 경우도 3번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동전을 3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대해서의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겠죠? 앞면이 0번인 케이스하고 1번인 케이스하고 2번인 케이스하고 3개 다 앞면이 되는 케이스. 횟수가 0번인 경우, 1번인 경우, 2번인 경우, 3번인 경우 요 4가지가 표본 공간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계속해서 우리가 4번, 5번 문제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를 보니까 비누 공장의 생산 제품 중에서 자, 3개의 제품을 추출하여 검사한 뒤 불량품을 우리가 F로 표시하고 정품을 H로 표시했을 때에 불량품과 정품을 분류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 실험에 있어서 표본 공간을 한번 정해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경우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제품을 3개를 검사하기 때문에 그 제품에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경우 3개 다 정품일 수 있겠죠. 그리고 2개는 정품인데 하나가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요런 경우하고 자, 요 경우하고 또 요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불량품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요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하고 그리고 요런 그죠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3개 다 불량품일 수도 있겠죠. 자, 요렇게 적어주면 우리가 요 실험에서의 표본 공간임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1번부터 4번까지 이 표본 공간이 이와 같이 그죠? 이 개수를 카운팅할 수 있는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또 우리가 표본 공간에는 자, 이 5번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떠한 조건식으로 나타내야 되는 그런 표본 공간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의 원주 및 내부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가 표본 공간으로 둘 수도 있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죠. 그랬을 때는 요와 같은 경우에 표본 공간은 자, 요 x, y라는 점이죠. 그렇죠? 점인데 이게 중심이 원점이고 반지름이 3인 원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9보다 작거나 같다는 자, 요와 같이 표본 공간을 이렇게 영역이 되는 경우에 여기는 모든 점들이기 때문에 요놈을 이렇게 조건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 표본 공간이라는 것은 어떤 통계적 실험에서 나타나는 모든 결과물을 빠짐없이 원소로 해서 만들어 놓은 집합을 우리는 말한다. 표본 공간이란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또 두 번째 중요한 기본 용어 중에 하나가 우리 통계학에서 사상이라고 하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자, 이 사상이 뭔지, 이 사상의 정의를, 이 데피니트에 나와 있는 정의를 보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요게 핵심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의 무슨 집합이다? 부분 집합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당장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봤던 어떤 표본 공간 중에 자, 동전을 3번 던졌을 때의 안면이 나오는 횟수에 관한 실험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이렇게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표본 공간에 대한 이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 사상의 개수가 몇 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한다 그러면 우리는 금방 대답할 수 있어야죠. 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이 집합 S의 뭐다? 부분 집합이니까. 사상이 몇 개나 나오냐? 이 말은 표본 공간, 그쵸?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이 집합 S의 부분 집합의 개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상의 개수를 물었다 그러면 이 원소 4개짜리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사상의 개수는 부분 집합의 개수만큼 나오죠. 그래서 16개가 된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죠. 자, 무슨 말이죠? 당연한 우리가 얘기를 했답니다, 선생님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쵸? 표본 공간의 뭐다? 부분 집합이다. 자, 그럼 우리가 예제 2번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연습을 한번 해봅시다. 자, 비누의 완제품 중에서 3개를 추출하여 검사한 후 정품과 불량품으로, 자, 여기서는 정품을 우리가 T라고 표시한다겠죠. 자, 정품을 T라고 표시하고 불량품을 F로 표시해서 구별할 때에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인 사상은 그죠?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고로 우리가 표본 공간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뭘 생각하자? 표본 공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자,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에서는, 자, 비누의 완제품 중에 3개를 추출해서 정품과 불량품을 구분한다고 했으니까, 요거는 케이스가 3개 다 정품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불량품이 하나만 있는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자,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불량품이 하나만 있는 경우, 또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불량품이 2개가 들어있는 경우, 자, 요런 경우하고 3개 다 불량품인 경우, 요런 경우가 있겠죠. 자, 이게 전체 집합이죠. 일종의 표본 공간이니까. 자, 표본 공간이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자, 불량품의 개수가, F의 개수가, 불량품의 개수가, 자, 1개인 사상은 어떻게 되는가? 자, 이 사상은 요 집합에서의 부분 집합이겠죠. 이걸 A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불량품이 1개 이상이라겠죠. 1개 이상인 사상의 개수. 그러면 여기 이 표본 공간에 있는 이 원소들을 가지고 우리가 부분 집합을 만들었을 때에 불량품의 개수가 1개 이상이니까 불량품이 하나도 없는 요 놈만 빠지면 되죠. 요 놈만 빠지고 요 나머지를 여기다가 어떻게 한다? 다 적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불량품이 하나라도 들어있는 결과물이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불량품이 하나 있는 경우, 자, 불량품이 2개 있는 경우, 그리고 불량품 3개 다 불량품인 경우, 자, 요렇게 우리가 사상을 구할 수 있죠. 그럼 이 사상, 요 집합은 결국 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이라는 이 용어도 정확하게 알고 있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수준 높은 우리가 통계학 공부들 앞으로 많이 할 건데 정말 어려운 게 많이 있답니다. 그런데 일단 이 용어, 가장 기본적인 용어부터 여러분들이 차근차근 공부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이 뭐냐? 사상은 표본 공간이라 하는 놈의 부분 집합이다. 그러니까 사상이 표본 공간 밖에서는 안 만들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표본 공간 이 전체 중에서 요 집합으로 나올 수 있는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데 이제 조건을 찬찬히 우리가 살펴봤을 때에 불량품 F의 개수가 1개 이상인 결과물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 S의 요 부분 집합이 예제 2번에서 구하라고 하는 사상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랍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우리가 또
THN1을 보니까 이 사상들의 이제 관계가 6가지가 나와 있는데, 자, 선생님이 이제 미리 일단 3개를 먼저 적어 놨는데, 자, 요 3개하고 그 밑에 나와 있는 3개를 포함해서, 자, 요런 용어들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답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사상인데, 토탈 이벤트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데, 자, 요 놈은 전사상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 그렇죠? 이렇게 한번 메모를 해봅시다. 표본 공간, 자, S의 모든 원소, 그렇죠? 표본 공간 S의 모든 원소를 포함하는 사상. 자, 이렇게 우리가 적어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자, 어떤 표본 공간 S가 있는데, 요 놈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그죠? 어떤 사상을 나타내는 집합에 이게 있다 칩시다. 그런데 표본 공간하고 사상하고 이렇게 동치가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사상 자체가 표본 공간 전체를 다 표시할 때에, 이럴 때는 우리가 뭐란다? 전사상, 영어로는 토탈 이벤트라고 이렇게 말한답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두 번째에, 자, 공사상이라는 것도 있답니다. 우리가 널 이벤트라고 하는데, 자, 이 공사상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공집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번 공사상은 이렇게 우리가 메모를 해봅시다. 표본 공간을 나타난 요 집합에서의 어떤 원소도, 그죠? 포함하지 않는 사상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포함하지, 자, 어떻게 하는, 그쵸? 않는 사상이다. 자, 그러니까,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표본 공간 S의 부분 집합인데, 요 표본 공간 S의 어떤 원소도 포함하지 않으니까, 이 사상 안에는, 그쵸? 원소가 하나도 없겠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놈을 공사상, 그 원어로는 우리가 널 이벤트라고 이렇게 불러준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이 여사상, 그쵸? 컴플리먼터리 이벤트라고 하는데, 이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우리가 요 표본 공간, 요렇게 한번 적어봅시다. 표본 공간 요 S에 어떤 사상 하나를 생각해야 된답니다. 표본 공간 S에, 그쵸? 어떤 사상 E, 요 사상 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어떤 사상 E에는, 그쵸? 사상 E에는 속하지 않는, 요 표본 공간 S에 우리가 사상, 요놈의 한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집합 E를 생각했을 때에, 집합 E에는 속하지 않는, 집합 E에는 속하지 않는 원소들, 그쵸? 그쵸? 집합 E에 속하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S의 모든 원소를 합시다. S의 모든 원소들의 집합인 사상이다. 자, 우리가 보통 요놈을 이 바라고도 표시하고 또는 이 컴플리먼트라고도 표시하는데 일종의 여집합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집합 S의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집합 S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는 사상 E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요 사상 E에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인 사상들을 우리는 요 E 입장에서는 여사상 내지는 우리가 보통 집합으로 나왔을 땐 여집합이라고 이렇게 표시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E에는 들어있지 않는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사상들을 우리는 말한다. 이 입장에서 여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원어로는 우리가 컴플리먼터리, 그죠? 컴플리멘터리 이벤트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제 네 번째 우리 합사상, 곱사상, 자, 그리고 배반사상이 나와 있는데, 자, 요놈은 선생님이 미리 좀 필긴 했는데 요 내용을 여러분 먼저 꼭 한번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건 물론 여러분들이 인쇄로 여러분 미리 해놓을 수도 있지만은 이 중요한 용어들은 여러분이 꼭 한번 써보셔야 된답니다. 결코 요 쓰는데 드는 시간이 낭비가 아니랍니다. 자, 무슨 말 알겠죠? 자, 다 쓴 줄 믿고 이제 선생님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합사상이다. 자, 유니온 이벤트라고 하는데, 자, 요놈은
이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 또는 F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일어나는 사상을 우리는 뭐란다? 합사상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 합사상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죠. 집합 E와 집합 F의 무슨 집합? 요놈이 합집합이라고 표시했을 때에 자, 요 X는 집합 E의 원소이든지 또는 사상 F를 나타내는 집합 F의 원소가 되든지 자, 요렇게 우리가 표시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자, 이 곱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인터섹션 이벤트라고 했는데 요놈은 두 사상 E와 F에 대해서 E와 F가 자, 동시에 일어나는 사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자, 요놈 역시도 우리가 굳이 이렇게 표시해 보면 E와 F의 교집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자, 요놈의 원소 X는 E의 원소이면서 and 동시에 뭐의 원소? F의 원소. 그러니까 사상 E에도 포함되고 사상 F에도 동시에 포함되는 요놈을 우리는 뭐한다? 사상 입장에서는 곱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죠. 자, 우리가 또 여섯 번째 이 배반 사상을 보니까 그렇죠. 자, mutually exclusive 이벤트라고 했는데 이 배반 사상이라는 것은 두 사상 E와 F를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E와 F 중에서 한쪽이 일어나면 다른 쪽이 일어나지 않을 때 E와 F는 서로 뭐다? 배반이라고 우리가 얘기하고 이 서로 관계를 우리가 배반 사상이라고 얘기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사상하고는 구분해야 되는 게 이 여사상하고 살짝 다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 표본 공간을 이만큼을 알겠을 때에 사상 E의 여사상이라는 것은 E를 빼고 나머지 전부 다죠. 그렇죠? 요게 지금 뭐다? 지금 무슨 사상이다? 여사상이고 배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죠. 이 전체를 근원 사상이라고 했을 때에 자, 무슨 말이겠죠? 배반 사상이라는 것은 이런 개념이랍니다. 이런 개념. 그러니까 사상 E하고 사상 F가 동시에 발생할 수 없다. 서로 공통 부분이 없다 이런 얘기지. 무슨 말이겠죠? 요놈 아닌 나머지 전부를 나타내는 여사상하고는 여러분들이 배반 사상하고 여사상은 개념적으로 얘를 조금 구분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여섯 가지의 이 사상들을 우리가 TH1에서 우리가 공부를 해봤는데 이것도 가장 기본적이고 우리가 통계학을 할 때 여러분의 중요한 용어들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여러분에게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요놈과 관련된 우리가 문제 연습을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의 예제 3번 문제를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지는 실험, 그죠?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우리가 던지는 어떤 실험이 있는데, 자, 거기에서 그럼 요놈의 그죠? 표본 공간 집합 S는 당근 1하고 2하고 3하고 4하고 5하고 6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자, 요놈의 부분 집합 중에 하나인 사상 1을 1, 2, 3이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사위를 던졌을 때에 1, 2, 3이 나오는 사상을 2라고 했고 사상 F는 1, 3, 5라고 이렇게 뒀답니다. 자, 이렇게 뒀을 때에 자, 표본 공간은 우리가 금방 구했죠. 이랬을 때 두 번째는 두 사상의 합사상을 생각해 보라. E와 F의 무슨 사상? 자, 합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E와 F의 뭘 나타낸다? 합집합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요놈 합집하니까 1하고 2하고 3하고 뭐가 된다? 5가 되는 거고. 그리고 곱사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곱사상. 자, 요놈은 E하고 F의 뭐가 된다? 공통부분이 되는. 요놈 공통부분이 1하고 3이죠. 그러니까 1하고 3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고. 그리고 집합이의 여사상을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집합이의 무슨 사상? 여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E가 아닌 거니까 전체
표본 공간을 나타내는 전체 표본 공간에서 E가 아닌 놈이니까 4하고 5하고 E가 아닌 놈을 몽땅 다 원소로 하는 집합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총사상의 개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상이라는 내용이 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라고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요놈의 부분 집합의 개수니까 2의 6승계죠. 그래서 우리는 총 64개의 우리가 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용어의 정의만 정확하게 알면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풀 수 있답니다. 자, 아마도 여러분들이 예제 3번 같은 걸 볼 적에 정말 쉽다 생각이 들겠죠. 자, 이 기초적인 내용이 그렇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통계학이 이렇게 쉬운 것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면 큰 거 다치죠. 그렇죠? 앞으로 정말 어려운 내용들이 많이 나온답니다.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내용도 우리가 충분히 소화할 수 있답니다. 여러분 선생님 믿고 따라오셔야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네 번째 문제도 우리가 한번 간단하게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기는 보니까 한 개의 동전을 한 개의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H, 뒷면이 나오면 T라 했을 때의 얘기죠. 자, 한 개의 동전을 두 번 던져서 그랬죠. 두 번 던져서. 자, 요런 실험을 가지고서 각각의 경우에 답을 한번 해보라 그랬죠. 자, 1번에는 표본 공간을 한번 구해봐라 그랬죠. 자, 표본 공간 S라고 하는 것은 자, 앞면일 수도 있고 앞면, 뒷면, 앞면. 자, 뒷면. 자, 요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사상 1을 생각해야겠는데 어떤 사상이냐면 자, 첫 번째 던진 동전이 그렇죠? 앞면이 나오는 거죠. 앞면이 나오는 사상을 우리가 한번 1라고 했을 때 요 1을 한번 구해보라 그랬죠. 자, 그러면 요 놈의 부분 집합이죠. 부분 집합인데 첫 번째 앞면이 나오는 경우는 요 놈 두 가지 경우죠. 그러니까 요 두 놈을 원소로 하는 뭐다? 집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두 번째 던진 동전이 그렇죠. 두 번째 동전이 자, 뒷면이 나오는 사상. 뒷면이 나오는 사상을 F라고 했을 때에 요 F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렇죠. 자, 우리가 요 표본 공간에서 두 번째 던진 동전이 뒷면이 나오는 케이스는 요 케이스죠. 그래서 요놈은 HT하고 TT. 요놈을 우리가 적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네 번째는 E와 F의 합사상하고 E와 F의 곱사상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죠. 자, 합사상은 말 그대로 요놈과 요놈의 합집합이니까 H 그리고 HT 그리고 TT고 곱사상은 HT가 되겠죠. 요 공통부분 요놈이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뭘 물으냐면 자, E와 F는 배반인가? 요렇게 물었잖아요. 배반이 될 수 있는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자, E와 F가 배반이라 그러면 요 E와 F가 동시에 일어날 수 없어야 되죠. 그런데 보다시피 E에서 요놈하고 F에서 요놈은 E와 F의 요 케이스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E와 F가 배반이냐 물어봤을 때는 우리는 요놈은 E와 F는 배반이 될 수 없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안 생겨야 배반이 되는데 생겼기 때문에 우리는 배반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한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제 이렇게 해가서 오늘 첫 시간에 우리가 자, 이 통계학의 개략적인 우리가 그 의미를 우리가 살펴봤고 또 가장 기본적인 용어인 표본 공간과 사상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또
간단한 우리가 문제 연습을 통해서 살펴봤답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하는 내용은 정말 대단히 쉽고 기본적인 내용인데 선생님이 강의는 이렇게 쉽고 기본적인 내용부터 출발해서 여러분들이 상당한 수준의 내용까지 다 다룰 예정이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욕심내지 말고 쉬운 내용부터 기본적인 내용부터 차근차근 선생님의 강의를 잘 들으면 선생님이 충분히 이해하고 여러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해보려고 한답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